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하라 타미티의 히로시마, 여름꽃. 프랑스어에서 번역됨. 인류 역사에는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는 듯한 사건들이 있다. 심연이 열리고 하찮은 말들은 공포 앞에서 물러서는 듯하다. 히로시마가 바로 그런 심연이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곳 앞에서 어떤 이들은 증언해야 할 절박한 의무를 느꼈다.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묵이 파괴의 작업을 완성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파수꾼들의 최전선의 생존자 하라 타미키 원민이 1905-1951가 있다. 히로시마, 여름꽃이라는 제목으로 수집된 그의 이야기들은 비평가들이 원자 폭탄 문학 겐바쿠 분가쿠이라고 명명하게 될 장래의 창시적 작품 중 하나를 구성한다. 끝없이 타오르는 세계의 3부작이니 작품은 파멸의 서곡 카이메치노 조쿄쿠, 여름꽃 나츠노 하나, 페어 하이쿄카라로 구성되어 전, 중, 후를 3단계로 서술한다. 폭발의 글쓰기. 갈라마리아 폴라코에 따르면 하라의 문체는 통제된 글쓰기가 아니다. 그것은 끔찍하게 무너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풍경에 직면한 절망적인 남자의 깨지기 쉬운 정신 속으로의 하강이다. 그곳에서 그는 불과 몇 순간 전의 삶의 흔적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그의 해체된 글쓰기는 독자를 불안과 혼란 속에 빠뜨리며 그 자체로 누더기가 된 히로시마를 배경으로 한다. 현장에 도착한 첫 프랑스인 로베르 기엔의 말을 빌리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납작한 잔해층, 뒤틀리고 찢어지고 갉아먹힌 것들 외에는 도시였다. 하라는 이 황폐한 캔버스 위에 때로는 중단된 존재들의 조각들, 때로는 찢어진 현실의 빈 곳을 채우는 기억의 조각들을 투사한다. 이러한 해체는 실적 삽입에서 절정에 달한다. 그곳에서 하라는 일본어의 특별한 형태, 일반적으로 외래어에 사용되는 가타카나를 사용하는데 마치 일상 언어가 부적절해진 것처럼 반짝이는 파편들, 광활한 풍경으로 펼쳐진다. 맑은 채, 살이 벗겨진 채 타버린 이 몸들은 누구인가? 죽은 사람들의 몸에 이상한 리듬. 이 모든 것이 존재했던가? 이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었던가? 한순간 그리고 벗겨진 세계가 남는다. 하라가 용광로 안에서의 단태적 광경을 겪고 있을 때 세계 반대편의 경악한 지식인들은 이 사건을 생각하려 애썼다. 1945년 8월 8일 알베르 카미는 콩바지에 이렇게 썼다. 기계 문명이 야만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다소 가까운 미래에 집단 자살과 과학적 정복의 지적 활용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간이 보여준 가장 무시무시한 파괴의 분노에 먼저 봉사하는 발견을 이렇게 축하하는 것에는 어떤 품이 없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라는 철학하지 않는다. 그는 보여준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살 속에 칼날처럼 박힌 이 파괴의 분노이다. 가장 거대한 무덤 위에 몇 송이 꽃. 중심 이야기인 여름꽃은 내밀한 애도로 시작된다. 나는 도시로 나가 꽃을 샀다. 아내의 무덤에 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하라에게 세상의 종말은 이미 1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는 그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사람인 아내 사다이를 잃었고 그녀와 함께의 삶의 가장 순수한 기쁨을 잃었다. 1945년 8월 6일의 재앙은 따라서 무에서 갑자기 나타난 단절이 아니라 개인적 드라마의 괴물 같은 증폭이며 이것은 원자 폭탄 희생자들의 집단적 드라마와 섞여 역설적으로 존재 이유 말해야 할 긴급성이 된다. 이 모든 것을 글로 남겨야 해라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몇 년을 더 살 용기를 스스로에게 주면서 그의 글쓰기는 더 이상 페어 가운데의 애가만이 아니다. 그것은 히로시마의 기념비로 가장 거대한 무덤 위에 영원히 놓인 몇 송이 꽃으로 변모한다. 또한 미국 점령군의 검열에 의해 강요되었던 낙인이 두려움과 거부를 낳았던 피폭자 히바쿠샤에 대한 차별에서 생겨났던 간의 침묵에 대한 저항 행위이기도 하다. 죽은 자들의 침묵, 신의 침묵. 하지만 그를 살아있게 했더니 사명은 결국 그를 짓눌렀다. 1951년 그는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새로운 히로시마의 유령에 시달리며 작별 편지를 쓴다. 이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저 너머의 영혼으로 사라질 때다. 얼마 후 그는 기차에 몸을 던진다. 노벨상 수상자 외에 겐자부로가 쓸 것처럼 그의 마지막 행동은 인류의 맹목적 어리석음에 대한 마지막 항의의 외침이었다. 증인들의 목소리가 침묵할 때
기억은 범죄가 남긴 물건들 속의 피난처를 찾는다. 수십 년 후 미셸 쿠아스트 신부가 원자 폭탄 박물관에 방문했을 때 직면한 것이 바로 이 물질적 기억이다. 그는 시계들, 괴종 시계들, 자명종들의 광경에 충격을 받는다. 그들의 바늘은 영원히 8시 15분에 멈춰 있다.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 이 인상적인 이미지는 아마도 하라가 운명적인 순간을 결정화하려는 노력의 가장 정확한 은유일 것이다. 히로시마, 여름꽃과 완벽한 공명을 이루는 간결한 시를 후아스트에게 영감을 준 것도 바로 이 이미지이다. 중단된, 지워진 사람들, 먼지, 그림자, 밤, 죽은 자들의 침묵, 신의 침묵, 왜 침묵하는가? 죽은 자들이여? 나는 당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외쳐라, 울부짖어라. 이것이 부당하다고 우리에게 말해라. 우리가 미쳤다고 말해라. 히로시마에 밤이 내렸다.